데일리 베스트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이라 원래는 데일리 베스트 방송이 없는 날인데요. 한 주를 보내면서 최근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보수 대통합과 관련한 뉴스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에 칼럼 형식의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보수 대통합과 관련한 얘기들은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자,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들어 이 보수 대통합과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그리고 전원책이라는 외부 인사들을 들이면서 뭔가 변화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는데 실질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연적 확장과 인물 교체이기 때문에 이를 이슈의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조금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물론 세력의 이합 집산과 세력 규합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 내년 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를 대비한 세력의 규합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이런 정치공학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보수 대통합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5월 대선을 치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분위기의 편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았지만 문재인이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8이었습니다. 중도 또는 보수를 표방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표를 합쳐보면 52.2%가 나옵니다. 물론 52.2% 표를 던진 국민들이 모두 보수 우파 성향을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통합이 있었다면 상당히 불리한 분위기 속에서도 해볼 만한 선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대선은 앞으로 3년 정도가 남아있고 그 이전에 2020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보수가 그때까지도 질의멸렬한 상태로 계속 남아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이 넘는 결과가 나온다고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나마 지금 국회가 황금문활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 비준 선언 같은 경우에도 정부 여당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지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넘어 국회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좌파 세력 족굴리는 대로 굴러가는 세상이 오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보수 대통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보수 정치권은 지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과 탄핵을 방관했던 세력 그리고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이 치고받으면서 보수정당이라는 한 지붕에 공존해 있기도 하고 아예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딴살림을 차려 나가 있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또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집을 나갔다가 안면 몰수하고 다시 돌아온 애들도 있고 이쪽 저쪽 다 마음에 안 든다며 태극기를 들고 집을 나가 나홀로 싸우고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정치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본인이 정치적으로 보수우파 성향이라고 하는 국민들 중에도 탄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묘한 생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한 집안의 가족들 전부가 보수우파 성향인데 탄핵 사태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고 자, 그리고 어머니는 언론에 쇠뇌돼서 탄핵이 잘 됐다라고 하고 아들은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탄핵될 정도는 아니라며 아버지와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자, 뭣도 모르는 딸녀는 유승민 지지한다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귀시야되기를 맞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나와 같은 보수파 성향인데 미세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지인들을 많이 접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런 점이 보수파가 대통합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예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파 성향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좌파를 극도로 싫어함과 동시에 특히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극도의 불만과 증오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핵이 잘못됐다는 아버지도, 탄핵이 잘 됐다고 하는 어머니도,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아들내미도, 유승민 지지한다고 귀싸대기 맞은 딸년도 문재인 얘기만 나오면 그때서야 한 가족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반문이라는 공통점이 보수 대통합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좌파도 김대중계, 노무현계, 현재는 친문재인계 등등등 세력 간의 갈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명박 박근혜를 타도해보겠다며 세력 간의 갈등을 조금 뒤로 하고 단합해서 결국 정권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겁니다.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탄핵의 앞잡이가 됐던 국회의원들을 용서하라는 거냐? 탄핵에 대한 진실을 그냥 묻고 가자는 거냐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 물음에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탄핵의 진실을 묻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탄핵을 묻고 간다면 그건 보수파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비주류로 남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비주류로 남아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쟁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류가 되기 위한 채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새끼를 쓰러뜨리려면 밖에서 욕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링 안에 들어와 한판 세게 붙어야 합니다. 내가 얘한테 주먹 한 방 날릴 용기가 없다면 나 대신 얘를 때려줄 사람을 열렬히 지지해주면 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윤창중 전 대변인은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항상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말이 참 마음에 드는데 바로 여러분이 국가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링 안에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년 전당대회에서 그 탄핵 앞잡이들이 당대표가 되고 당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자유한국당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고언입니다. 자, 다음은 대한애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애국당 창당 1주년 축하 영상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서 박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 박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고마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창당 이후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당으로서 채비를 점점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애국당은 이제 신생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당 본연의 목적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정당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그 처음 심판 때는 물론 다음 총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아닌 정당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원진 의원의 사선 성공은 물론 최소한 정의당을 뛰어넘는 의석수 정도를 확보해야 그 존재감을 피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야 자유한국당의 실망에 대안 세력을 찾는 우파들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에게도 건전한 자극제가 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태극기 집회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 집회를 적극 지지합니다. 자, 다만 태극기 집회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대한애국당 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고 보수 대통합을 말한다면서 자유한국당 얘기하고 대한애국당 얘기를 왜 하냐, 채널 유지 때문에 양다리 걸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스팔트처럼 거친 환경에서 행동력이 딸리는 자유한국당이 할 수 없는 것을 대한애국당이 해주길 바라고, 국회 의석수가 한 명뿐인 대한애국당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결국 이 두 정당이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함께 할 수가 없다면 마이웨이를 가되 지나친 비난과 비방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두 정당이 반문이라는 성격으로 무장을 하고 대선이라는 큰 바다에서 합류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저는 여러분께 부디 링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링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링이 되든 대한애국당이라는 링이 되든 꼭 링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국가 중심 세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요즘 보수 빅텐트론을 논하며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내 만회하는 얘기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느냐 마느냐에 따라 통합을 하네 마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특히 바른정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얼마나 개소리냐면 어떻게 국민들이 지들 통합하는데 거래 조건일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국민이 정당을 선택하는 거지 정당이 국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끼리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 너와 함께 할 수 있네 없네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이 국민들은 안 돼, 이 국민들은 되라고 세상에 어떤 정당이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럼 촛불 집회 참석했던 국민들은 당원으로 받아주고 태극기 집회 참석했던 국민들은 당원으로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까? 노무현 탄핵에 불만을 갖고 당시 집회를 했던 이른바 노빠들에게 당시 좌파 정당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던 국민들은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자, 이러니까 니네가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